자, 저희가 이제 퍼즐조각 기성 마치는데 빙하 시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는 빠질 수 없어요. 빙하 시대 시작은 사실 노아 홍수 이후부터 이어집니다. 그리고 수변 사막 너무 중요하죠. 이 개념이 우리가 언제 가져왔다? 처음에 좋았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직후에 추위와 더위가 있었지만 지금보다는 어땠다? 훨씬 순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빙하 시대, 그러니까 바벨탑이 이은 빙하 시대 다음에 이제 안 좋아진 거죠. 더 지금의 날씨가 된 겁니다. 공룡했어요. 그죠? 그래서 방주에 타고 나온 곳들이 번창했다가 빙하 시대를 못 건너고 죽었습니다. 멸종한 거죠. 그리고 수명 2번 꺾인 거였죠. 바로 노아 홍수와 바벨탑이 이은 빙하 시대. 바벨탑 얘기 이제 오늘 또 나옵니다. 왜? 언어가 있으니까. 메모드도 했습니다. 메모드를 봐도 지구가 그렇게 오래되면 안 돼요. 왜? 지구가 오래됐으면 어때야 될까요? 북반구 남반구에 메모드가 다 발견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동하기 전이었다는 거죠. 욥기는 이제 오늘도 나옵니다. 언어는 당연히 오늘 이제 메인 토픽 중에 하나죠. 석회동굴도 오늘 나오고, 자, 인류의 이동 어디로 했다고요? 바닷가입니다. 석기시대 이제 오늘 나옵니다. 그래서 종부나 두 가지, 유전 정보가 손실이라는 것, 그 다음에 격리 얘기했습니다. 인종도 했죠? 뭐죠? 한혈통과 격리. 그다음 가인의 아내 어디서 얻었다고요? 자기 여동생입니다. 우리가 언제 가져왔다? 유전 정보가 처음에 완벽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근친화돼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가 안 좋았을 때 금하신 거죠. 그래서 먼저 이제 석회동굴에 대한 얘기를 먼저 조금 하겠는데, 석회동굴 저는 많이 갔습니다. 석회동굴은.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교에 있을 때, 이제 동굴은 살아있다라고 MBC에서 이렇게 다큐를 찍은 적이 있는데, 그게 1987년도인가 그럴 텐데, 거기 보면 저 나와요. 저밖에 몰라요. 제 신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저희 교수님 따라서 제가 갔던 적이 있습니다. 자, 언제 가져왔다고요? 처음이 좋았습니다. 이 역사는 우리가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기뻐요. 근데 우리가 선악과 따먹어서 죄가 들어오고 가시덤불 엉겅퀴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사람은 죽지 않아요. 예수님 안 믿어도.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 없이 영원히 사는 거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때 일어난 겁니다. 근데 죄악이 가득 차가 쓸어버린 게 홍수심판이고, 이때 추위와 더위가 시작했는데 지금보다는 어땠다? 순한 무슨 기간이라고요? 수변 사막에 접어든 겁니다.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는데 그들이 흩어지지 말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언어를 혼돈시켜서 강제로 흩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흩어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해수면을 내렸다가 올렸다 하면서 하는 이제 빙하 시대를 일으킨 겁니다. 흩어지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잊어버린 겁니다. 이거는 한 세대만 끊겨도 알 수 없어요. 자, 이제 이 얘기 오늘 많이 해요. 한 세대만 끊겨도 몰라요. 이때 하나님께서 누굴 택했다? 이스라엘 택해서 이 말씀을 맡기고 말씀 그대로 창조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성경은 이거 하나 믿으면 다 믿어져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창조자다. 그 창조자가 우리 구원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분의 형상이다. 이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앞의 역사를 확증한 겁니다. 너 죄 때문에 죽게 됐다. 내가 대신 죽은 거예요. 내가 너 죽을 만치 가치 있어. 너 내 형상이었어. 이건 하나님이 바꿀 수가 없어요. 자신의 형상이라는 거. 이분이 부활한 겁니다. 다 잊어버렸는데 이 성경책이 전파된 거예요. 이 사실이 그 전파되는 곳마다 믿는 자마다 처음 좋았던 이곳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바로 지금 얘기했던 이 역사가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이 역사 다 어디서 봤다고요? 교과서에 안 나와요. 오히려 교과서는 오히려 성경이 틀렸다 그래요. 왜? 세상에 있었으니까. 세상은 이미 저쪽 편에 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기 싫어도 할 수 없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게 죄입니다. 그럼 나머지 자동으로 일어나요. 하나님을 저쪽은 떠난 거예요. 이 바로 혼자 깨달아 하려고 하나님 떠나가지고 자신이 과거를 알려고 해서 나온 게 바로 뭐죠? 바로 진화론입니다. 여러분, 진화가 맞으면 성경은 틀린 거예요. 미국은 여러분 1960년에 교과서에 진화론이 들어갑니다. 상당히 늦게 들어가요. 그러다가 1963년도에 당연히 이제 기도를 금지시킵니다. 왜? 진화론이 맞으면 뭐가 틀린 거죠? 성경이 틀린 거죠? 근데 어떻게 기도하라 그래요?
진화론은 너무 무서워요.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던 나라가 이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하면 안 되는 나라 바꿔버려요. 네. 여러분, 진화론 들으면 성경 틀린 거예요. 미국 교회 최고의 전성기가 언제냐?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빨간 줄. 지금 얘기했던 교과서에 진화론이 들어가고 그 다음 기도를 없게 했던 1960년에서 63년인데 이때를 기점으로 1950년도 말에 최고의 점을 찍고 뚝뚝 떨어집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에 빠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가 이 시간에 바로 이 창조과학 부흥 집회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 2세대가 바로 뭐예요? 진화론 시대거든요. 이게 틀렸다는 것을 모르면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도 언제요? 1973년도에 교과서에 진화론 들어갔는데 한국교회 최고의 전성기 1970년도 말.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 하나 저 빙하 시대를 통해 가지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이제 나누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동굴로 다시 들어가서 동굴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가 용암동굴입니다. 그래서 이 용암동굴은 되게 라바 튜브라 그래요. 튜브 아시죠? 그다음에 석회동굴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나누는 건 석회동굴인데 자, 용암동굴은 왜 튜브라 그러냐? 이거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용암이 쫙 흘러가다가 보면 밖에가 먼저 식겠죠, 그죠? 안에가 아직 액체잖아요. 이들이 내려 앉아가지고 동공이 생긴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용암동굴은 무조건 빨리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걸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라바 튜브라 그러는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용암동굴은 우리나라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제주도에. 여기가 제일 유명한 겁니다. 만장을 열으면 탱크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용암이 어마어마한 양이어야지 이 정도 튜브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는 건 바로 석회동굴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석회동굴 있죠? 종유석, 석순, 석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환선동굴도 있고,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깊은 용암동굴, 가장 유명한 용암동굴은, 석회동굴은 바로 칼스베드 동굴입니다. 뉴멕시코라는 데 있는데, 자, 우리 둘째 딸하고 지금 사진 찍은 겁니다. 하여간 지질학자는 이게 중요해. 가봤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가본 곳엔 사진을 찍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긴 석회동굴은 바로 매머스 케이브인데 여기도 갔어요. 제가 사진을 빼뜨렸는데 여기도 갔어요. 국립공원입니다. 어마어마해, 두 개가 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려는 건 이제 석회동굴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석회동굴을 보면 동굴 자체가 있죠, 그죠? 근데 동굴 안에 들어가면 위에서 내려온 종유석이 있죠. 밑에서 성장하는 석순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두 개가 연결되면 뭐라 그래요? 석주라 그럽니다. 자, 이런 동굴 안에 나와 있는 이런 형성물들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동굴 형성물. 한 번 더 할까요? 동굴 형성물.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할 텐데 동굴 자체와 동굴 형성물을. 자, 근데 이제 이걸 얘기할 때 동굴은 그래도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동굴 자체가 있고 그 다음에 동굴 형성물이 있어요. 동굴이 먼저 만들어졌을까요? 동굴 형성물이 먼저 만들어졌을까요? 이거 너무 쉽죠. 어떻게 동굴 형성물이 먼저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동굴이 먼저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굴에 대한 얘기와 동굴 형성물을 구분해서 해야지 이야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동굴 얘기를 이제 먼저 하겠습니다. 자, 동굴 얘기를 하면은 석회동굴은 모두 뭐냐면 석회암이에요. 여러분, 석회암은 뭐에 올려온 줄 아세요? 시멘트에 올려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시멘트 많이 나잖아요. 그만큼 석회암이 많다는 얘기예요. 여기 동굴 천장을 보면 다시 한번 보겠는데 이 석회암이라는 건 뭐냐 하면 여기 지금 조개 화석들 보이죠? 동굴 천장을 보면 이런 해양 무척성물들이 많아요. 왜? 석회암 자체가 화석이거든요. 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동굴 그 벽에 천장에 있는 조개 화석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세계 석회암의 분포도예요. 그러니까 석회암이라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양 무척성물은 정말로 많아요. 자, 이제 저희가 이 동굴 자체에 대한 얘기를 먼저, 형성에 대한 먼저 얘기하겠는데, 제가 이제 말이 좀 빨라지는데, 왜냐하면 별로 안 중요한 얘기는 이렇게 느리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동굴 형성물 두 가지인데, 이제 동굴에 대한 얘기를 하면, 자, 먼저 석회암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이제 뭐부터 시작하냐면, 노아 홍수부터 시작하게 돼 있습니다. 자, 1년 전에 우리 노아 홍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뤘어요. 그죠? 모든 기평의 샘들이 터지면 다 부서진 거예요. 그죠? 이러면서 뭐가 만들어져요? 지층이 만들어져요. 그죠? 이때 화석이 매몰된 거예요. 나무 껍질, 석탄 만들어진 거 아시죠? 이게 바로 노아 홍수 물 올라가는 전기의 맨 마지막 장면이에요.
이때 물의 깊이가 얼마인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한 명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2.6km입니다. 평균 2.6km로 노아홍수 때 물이 덮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때 화석이 매몰된 걸 봐서는 석회암 지층은 언제 만들었을까요? 노아홍수 전기 때 만들어진 겁니다. 어마어마한 지층들, 화석이 매몰된 거. 자, 근데 물이 물러갈 데가 없는데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물이 땅에서부터 물러갔다 그랬어요. 자, 물을 지구 전체가 물로 덮였는데 물러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밖에 없을까요? 어느 한쪽은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어느 한쪽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이 어디가 낮아졌을까요? 예? 바다가 낮아졌겠죠? 그죠? 예, 그리고 육지가 올라갔겠죠? 이러면서 아직 단단해지지 않은 지층을 깨고 나가면서 지금의 산과 골짜기들을 남겨놓은 것들입니다. 이게 바로 물이 빠지는 노아홍수 후기 과정이에요. 자, 그럼 보면은 이게 이제 올라갈 때 보면 여기 이제 올라갈 때 보면 여기 이걸 볼까요 한번? 그래도 왼쪽에 자, 여기 보면 이런 부분들이 지층들이 휘게 돼 있어요. 올라갈 때 똑같이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아직 지층이 어떻게 되기 전이니까 단단해지기 전이니까 휘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여러분 책을 휘면 여기 이런데 공간이 생기는 거 아시죠? 맞습니까? 이와 같이 지층이 휘면은 이 휜 부분에 공간이 생기게 돼 있어요. 오케이, 되셨어요? 자, 그럼 물이 이제 다 빠졌겠죠, 그죠? 빠져나간 다음에 안에 있는 지하수도 어떨까요? 지하수도 평형을 찾기 위해서 바다 쪽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근데 아직 이 지층이 어떻게 되기 전이에요? 단단해지기 전이니까 이때 요걸 좀 물이 지하수가 평형을 이루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지하수가 평형을 이루는데 아직 지층이 단단하기 전이니까 이제 바로 뭐가 만들어질까요? 동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걸 좀 더 확대하면은 예, 물들이 지하수가 평형을 이루면서 바로 뭐냐? 동굴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얘기하겠지만 종류적 석순, 동굴 형성물은 오늘날에도 만들어져요. 근데 아직까지 동굴이 만들어진 예는 보고된 바가 없어요. 아시겠죠? 이제 이때 한번 만들어지고 그런 조건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동굴이 만들어진 건 바로 뭐다? 노아홍수 후기 때 물 빠져나갈 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오케이, 되셨죠? 자, 그럼 이제부터 그래서 이제 동굴은 만들었는데 이제부터 동굴 형성물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류적 석순 이런 것들 보면서 이거 만들어지는데 오랜 세월이 걸려 만들어지냐? 실제 아니에요. 동굴은 여러분 조건만 맞으면 아주 빠른 속도로 만들어져요. 자, 이런 몇 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석회암, 이렇게 뭐 시멘트들 있죠? 이게 석회암이니까. 석회암에서 이렇게 종류석이 만들어진 얘들은 어렵지 않게 보고돼요.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미국의 조지 로저스 클락 기념관인데 1936년에 건축했는데 40년 만에 3m 이상의 종류석이 만들어졌어요. 조건이 맞으니까 그냥 녹아버린 거예요. 네. 자, 여기 퀸즐랜드 광산인데 호주입니다. 55년 만에 수많은 종류석과 석순이 만들었어요. 갱도 안에서. 그러니까 석회 탄광을 들어가기 전에가 뭐였냐면 석회암이었던 거예요. 네. 그 굴 안에. 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영국의 셀터포드 224년 된 지하실인데 종류석이 매년 종류석 석순이 있는데 계산해 보니까 매년 1.6cm씩 성장했던 거예요. 네. 자, 우리 링컨 기념관 지하실에서 45년 동안 1.5m 종류석이 성장됐습니다. 아까 우리에게 가장 깊었던 가장 유명한 석회동굴이라고 하는 칼스베드, 우리 딸하고 같이 그 사진 보셨죠? 거기에 보면은 박쥐 화석이 석순에 있어요. 자, 이 얘기는 여러분 화석은 어때야 된다? 부패되기 전에 매몰돼야 되잖아요.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석순이 어마어마하게 빨리 성장했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여기 우리 호주에 제놀랜 케이브라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이제 병을 놓고 간 것 같아요. 음료수 병을. 근데 얼마 안 있다 가보니까 거기에 석순, 종류석이 떨어져가지고 석순이 만들어졌어요. 다 덮어버렸어요. 코팅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오래 걸리지 않고도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조건이 맞으면 빨리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 얘기 나중에 할 겁니다. 재밌는 얘기 할게요. 우리 제리 트라우시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동물 전문가인데 애리조나 산림청에도 있고 지구과학 교사이기도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가장 유명한 칼스베드 동굴 국립공원 입구에 대한 얘기를 이 사람이 자기 책에 썼어요. 1924년에서 88년까지는 이 동굴은 2억 6천만 년 전에 형성됐다라고 써 있었어요. 네, 근데 88년에 이걸 다 떼어버리고
7천만 년에서 1천만 년 전에 형성됐다라고 이제 바꿔버렸어요. 예, 그런데 이거 띄워버리고 나중에 200만 년으로 바꿔버렸어요. 예, 그리고 지금은 이것도 다 띄고 완전히 제거해버렸어요. 여러분, 뭐가 진리일까요? 여러분, 하나도 진리가 아니겠죠? 여러분, 거짓 증거하는 자 죄야. 그죠? 모르고 거짓 증거해도 죄야.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예. 진화로 믿었으면 죄야. 진화로 맞다 그러면 죄야. 여러분, 이 논문이 거의 이제 유일한 논문인데, 종류석 성장 관찰 결과 가장 빠른 것은 1년에 7.6cm 이상 성장하는 것도 관찰됐어요. 이건 이제 지질학 논문, 우리 미국 광물학회에서 나온 논문입니다. 분명한 이런 것들 보더라도 조건이 맞으면 어떻다? 종류석과 석순이 금방 만들어지는 거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석회암, 방해석 똑같은 말인데, 이제 탄산칼슘입니다. 자, 근데 이것들이 녹는데 어떻게 녹냐면, 뭐에 의해서 잘 녹냐면, 이 돌은, 석회암은 탄산수에 의해서 잘 녹아요. 탄산수 아시죠? 드링크, 탄산 음료 아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자, 탄산수에서 잘 녹는데, 자연 상태에서 탄산수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비가 오면 이 잔디나 이런 식물들에 의해 가지고 이 물이 탄산수로 바뀌어요. 이래가지고 석회암이 탄산수 만나면 뭐가 되는 용해가 돼가지고 녹는 거예요. 녹아서 여기 있는 것처럼 탄산이온, 중탄산이온이라는데, 이온이라는 건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녹는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들이 액체로 변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바로 뭐냐 하면 석회암이 녹는 과정이에요. 오케이, 되셨어요? 네. 자, 근데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 녹아있는 용액 있죠, 용액이 증발할 수가 있겠죠. 물도 증발하고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요. 그러면 여러분 침전물이 생기겠죠. 이게 바로 석회암으로 다시 바뀌는 거예요. 날아가면서 다시 어떻게 된다? 우리가 동굴 형성물, 석회암이 다시 만들어지는 과정이 동굴 형성물이에요. 형성 과정이에요. 자, 제가 이거 안 해도 되는데, 또 이거 안 하면 또 한 단계 뛰어넘어갔다고 하는 사람이 꼭 있기 때문에 제가 몰라도 되는 거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여기부터 들으면 돼요. 자, 석회암을 보면 우리 동굴이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자, 동굴 얘기 다 끝났죠, 벌써? 노홍수기 다 빠져나가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동공이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졌는데 위에 석회암의 균열이 있겠죠. 자, 그러면 거기 위에는 또 나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하수를 타고 물이 떨어지면서 어떨까요? 탄산수에 의해서 녹는 거예요. 이 부분이 바로 녹는 거예요. 예. 탄산수가 균열을 타고 석회암을 용해시켜요. 용해시키는데 용해시키면서 떨어지면서 어떻게 하냐? 떨어지면서 증발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수증기랑 이산화탄소가 증발하면서 뭐가 만들어진 거냐면 다시 돌로 변하는 게 바로 뭐다? 종류석과 석순이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아셨죠? 자, 그러니까 분명히 녹아야지 또 돌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석회암이 용해를 가속시키는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이 재밌습니다. 첫째, 당연히 탄산수가 만들어야 되니까 그 물 안에, 지하수 안에 이산화탄소가 높으면 어떨까요? 다 잘 녹이겠죠, 그죠? 잘 녹아요. 두 번째, 우리 이런 얘기 아시죠? 산성, 알칼리성 아시죠? 점점 높은 산성일수록 잘 녹여요. 되시죠? 세 번째가 중요한데, 대부분의 설탕과 소금같이 물질들은 어때야 돼요? 물이 따뜻해야 잘 녹죠. 근데 석회암만 거꾸로예요. 석회암은 차가울수록 잘 녹아. 자, 이제 머리 빠른 사람은 이제 머리 돌아갈 거예요, 지금. 차가워야 잘 녹아? 거꾸로예요. 세 번째, 당연히 토양에 유기물이 많아야지 탄산수가 만들어지니까 유기물이 많을수록 어떨까요? 당연히 잘 녹겠죠. 그럼 이 조건이 바로 뭐냐 하면 바로 화산활동입니다. 화산 폭발이 터지면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산성비로 바뀐다. 왜냐하면 이 화산재는 이게 안에 뭐가 많이 들어있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물, 이산화탄소. 근데 그 다음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황산이 들어있어요. 황산은 뭐예요? 강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비가 내리면 산성비가 내리는 거예요. 우리 몸에 안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첫째,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겠죠? 지하수에. 오케이, 되셨어요? 그 다음에 어떨까요? 지하수의 산성이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화산재가 터지면 온도가 어떻게 된다고? 대기가
추워지죠. 눈 내리겠죠. 그러면 지하수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차가워지겠죠. 그러면 딱이에요. 어디에? 석화암이 녹는데 완벽한 조건이에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첫째 날 얘기 나눈 것처럼 피나투보 필리핀 화산 때 1991년도죠. 이때 1803년 크라카토아 화산 이래로 대기 중에 최대 규모의 황산이 주입됐어요. 그러므로 이때 다 무슨 주의보가 내렸어요? 산성. 우산 다 쓰고 다니라 그랬더니 이거 바로 거기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 그냥 맞고 다니면 머리 빠지고 막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1년 반 만에 성취권 전체가 퍼졌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정리가 됩니다. 첫째, 노아홍 시작하는 장면 됐죠? 깊은 샘 터지는 거. 자, 노아홍 전기 때 화석, 지층, 석탄 매몰된 거 아시죠? 자, 이때 석회암이 만들어졌겠죠? 오케이 되셨어요? 노아홍 숲기 때 물 빠져나갔죠? 물 빠져나가면서 어때요? 지층이 휘었죠? 육기가 상승하면서. 그래서 여기 뭐가 만들어졌다? 많은 공간들이 만들어졌겠죠? 물 다 빠져나간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지하수가 낮은 쪽으로 평형을 찾았겠죠? 평형을 찾으면서 뭐가 된 거예요? 예, 바로 석회 동굴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걸 확대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기가 바로 뭘까요? 노아홍수 후기와 수변사막 기간이었겠죠. 평형 찾는 기간. 오케이 되셨어요? 다 평형을 찾았는데 이때 뭐가 일어난 거예요? 빙하시대가 일어난 겁니다. 화산 폭발이 터진 거예요. 이산화탄소 유입된 거예요. 지하수에. 산성이 높아진 거예요. 지하수의 온도가 어떻게 했을까요? 눈이 많이 내렸으니까 차가워졌겠죠? 뭐를 녹이는 거예요? 석회암을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만들었다? 여기서 동굴 형성물이 만들어진 겁니다. 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는데 이게 만만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직도 여러분 이 종리석과 석수는 거의 몰라요. 저도 여러분 제가 우리 대학교 2학년 때 동굴 사진전이라는 게 저희 학교에 있었어요. 제가 전공이 지질학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트레이닝을 받아가지고 그 사진 전시하는 사람 안내하는 걸 제가 맡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수백만 년에 몇 미리 만들어진다고. 다 틀린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어때요? 너무 깔끔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사진작가 중에 동굴 사진작가 중에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분이 지금은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름도 잘 줘야 돼요. 그분 성함이 석동일이에요. 하여간 타고났어. 그 동굴 정보 사진을 굉장히 잘 찍으세요. 저도 그분한테 이렇게 한 장 산 적이 있는데 자 되셨죠? 그래서 저희가 동굴 자 과거는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증인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동굴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어떻다? 우리 노아홍수, 수변사막, 빙하시대 이 세 단계를 보면 어때요? 쉽게 이해되는 거죠. 자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가 남았냐면 뭘 할 거냐면 우리 매니아의 석회동굴 되셨죠 지금? 석회동굴 그 밑에 이제 석기시대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스톤 에이지라고 그러죠. 석기시대. 근데 석기시대를 보면 우리가 계속 언제 가져왔다? 여러분 옛날 사람이 똑똑했을까요? 지금 사람이 똑똑했을까요? 자 이제 지금부터 오늘 끝날 때까지는 제가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이 생각한 거에 반대가 답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면 무조건 반대가 답이야. 그 정도로 우리는 진화론에 완전히 묻혀 있어요. 네. 자, 이제 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이제 우리가 푸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세상에서는 석기시대 그러면 구석기, 신석기로 나눕니다. 그죠? 구석기는 저희 때는 이제 타제석기. 지금은 이제 뗀석기라고 그래, 뗀석기. 예, 로 바뀌었어요, 한글로. 그리고 신석기 뭐냐, 우리 때 마제석기라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간석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세상에선 250만 년 전에 석기시대가 시작해서 구석기가 3만 년 전에 끝났고 2만 년이 지난 다음 1만 년 후에 1만 년이 되었을 때 1만 년 전에 신석기가 끝났다고 봐요. 자, 요거는 어디하고 딱 맞춘 거냐? 빙하시대, 진화론적 빙하시대하고 맞춘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제가 그랬죠. 진화론자들은 빙하시대 시작이 250만 년 전, 10,000년 전에 끝났다 그래요. 이걸 일부러 맞춘 거예요, 여러분, 인위적으로. 두 개 다 아무도 연대점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석기부터 할게요.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구석기가 먼저 신석기가 나중이라고 배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구석기 유물이 밑에 있고 신석기 유물이 위에서 발견된 경우는 없어요. 지표에 널려 있는 거예요. 널려 있는 걸 가지고 깬 거 같으면 어때요? 구석기라고 그러고, 간 거 같으면 신석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수평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보면,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재작년에 나온 논문이죠. 네이처지에서 나온 논문인데, 자, 이제 250만 년이 아니라 330만 년 구석기 유물이 발견됐다 그래가지고 최고의 논문지인 네이처지에 나온 거예요. 케냐에서. 네. 2015년이군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게 여러분 유물 같아요? 아니면 그냥 돌덩어리 같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석기 유물 할 때 보면, 아이고, 이게 제가, 이게 갑자기 켜졌군요. 자, 이제 고고학자, 구석기 학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거예요. 아티팩트라는 게 있고 지오팩트라는 게 있어요. 아티팩트는 뭐냐면 사람이 정말 다듬은 거. 오케이, 아셨죠? 네. 근데 지오팩트는 뭐냐면 자연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깨진 돌들. 이게 과연 사람이 다듬은 거냐, 자연 과정에 의해서 된 거냐, 이거는 여전히 이거 논쟁거리예요. 네. 여러분, 이거 뭐고 같아요? 전자 같아요? 후자 같아요? 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이게 말이에요. 여기 나온 것처럼 이디오피아에서 알려지지 않은 인류가 만든 120만 년 전에 흙에서 손도끼를 발견했다. 이게 정말 도끼 같으세요? 예전에 이 앞에 그리면서 누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댓글에 소가 웃는다. 저 사람 그걸 보고 제가 이야, 정말 이 사람 글 잘 썼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시베리아에서 발견된 구석기 도구에 대한 인류학자의 견해, 이 글은 한 세기 넘게 고고학자들 괴롭혔던 중요한 질문을 빠뜨리고 있다. 깨진 돌들이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들일까? 표본을 조사한 동료 고고학자들 가운데 보편적인 대답은 아니다. 이건 자연 상태로 깨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이들 안에서 정리가 안 돼 있다는 사실. 근데 여러분, 과연 깨진 게 먼저일까? 간 게 먼저일까? 여러분, 우리가 뭘 다듬을 때 깨가지고 다듬는 게 쉬울 것 같아요? 갈아서 다듬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저는 가는 게 쉬울 것 같아. 깨가지고 다듬만 하는 건 여러분 웬만한 기술 아니면 안 돼요. 이게 만만한 얘기가 아니에요. 네. 여러분, 진화론자들은 여기 나온 것처럼 구석기는 250만 년에서 3만 년 전까지, 신석기는 3만에서 1만 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사람은 250만 년 동안 깨기만 하고 살았다는 거야. 100년 이상 살아보신 분. 여러분, 이 유물을 나의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돌의 나이 측정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지금 돌의 나이가 아니죠, 이거는. 다듬었을 때 나이죠. 이 구석기 유물의 나이를 측정한 고고학자는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완전히 진화론. 무슨 250만 년, 어떻게 250만 년 얼마나 긴데. 완전히 진화론. 2만 년 동안 갈기만 하고 살아? 여러분 배우면서 지금 웃으셨지만 그런 고민 한 번도 안 해봤죠? 여러분 작년에 제가 인천의 어느 교회에서 제가 세미나를 했는데, 그 주일날 세미나 할 때 하필은 이게 첫 번째였어요. 주일날 애들이 그때 3월 달이었거든요. 3월 그 둘째 주였어요. 그러면 첫째 주째 대부분 역사 시간에 뭐 배워요? 구석기 신석기 배우죠. 애들이 깜짝 놀란 거야.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하지 못했으니까. 목사님한테 예배 마치고 오셨어요. 저녁 집회 마치고 왔어요. 목사님, 저희 내일부터 학교 안 가면 안 돼요? 왜냐, 그 교회에서 나흘 동안 집회였거든요. 근데 집회가 낮에도 있고 저녁도 있었는데 낮 집회도 듣고 싶대.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보장한다. 안 가도 돼. 그래가지고 그 학생들이요, 여러분 낮에 다 왔어요. 이번에 2월 달에 단체로 50명이 옵니다. 빛나교회처럼 큰 교회가 아니에요. 단체로 싸그리 와요. 빛나교회 다 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멘 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시대는 여러분 진화론 시대예요. 구석기 신석기란 말을 누가 처음 했냐 하면 러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존 러벅. 몇 년도냐? 1865년이에요. 자, 이 땅에 진화론 등장한 게 몇 년이라고? 1859년이죠. 근데 여러분, 바로 이 찰스 다윈을, 이 러벅은 이 사람의 편지가 써 있어요. 찰스 다윈한테 쓴. 그럼 디어 마스터, 존경하는 주인님, 이게 항상 앞에 써 있었어요. 진화론이 들어왔을 때 이제부터 모든 걸 진화론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어. 심지어 누구까지? 나까지. 우린 미개했다가 발달됐다. 진화론이에요. 그 다음에 질서표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사람이니까 제일 꼭대기에다 놨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석기시대 빙하시 때 250만 년을 시작했다라고 한 번도 아직까지도 측정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 사람이 똑똑했을까요? 지금 사람이 똑똑했을까요? 자, 우리 수명에 대해서 배웠죠? 요즘 뭐 박사학위 받으면 30년 걸린다고 해줄게요. 그럼 900살 사면 한 몇 개 받았을까요? 자, 여러분, 성경은 전혀 다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죠? 여러분, 우리가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테크놀로지와 지식은 다른 말이에요. 테크놀로지는 여러분, 앞 단계가 있어야 다음 단계가 돼요. 네. 자, 여러분, 스마트폰 안 쓰는 사람 아무도 없죠, 여기요. 근데 만약 오늘 노아홍수가 났어. 나가지고 여러분, 지금 오신 여기 참석한 저희만 구원받았어. 스마트폰 다 쓰죠? 쓰지만 여러분, 우리가 모여가지고 스마트폰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용하는 것과 만드는 건 다른 말이에요. 노아는 여러분, 이전의 문명을 다 누렸겠죠? 맞습니까? 찬란했을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나왔을 때는 어땠을까요? 다시 시작입니다. 다시 시작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깨는 걸 250만 년 동안 깼을까요? 그래도 이전에 살아봤는데 응용이라도 하지. 더군다나 나와서도 400살 이상 살았잖아요. 이건 만만한 게 아니에요. 지식은 끊기면 여러분 다시 시작이에요. 자, 우리 고려청자, 지금 우리 이렇게 테크놀로지가 발달됐는데 고려 숙자 못 만들죠? 왜 그럴까요? 그 비법을 가진 사람이 어떡한 거예요? 전수를 안 한 거예요. 저랑 같이 사역하시던 우리 돌아가신 최우성 박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최우성 박사님 어머님이 동치미를 기가 막히게 담깁니다. 근데 친척들이 오면 다 좋아해. 근데 며느리에만 전수했어요. 비법이 뭐였냐? 설탕 대신에 사카린을 넣는 거야. 그거 하나 몰라도 못해. 앞에 단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노아는 와서 다시 시작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깨면서 250만 년 했을까요? 과연 1년이나 했을까요? 이 시대는 완전히 진화론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왔겠죠. 그 다음에 우리 스마트폰을 쓰는데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되는 건 앞에 단계가 없으면 다음 단계가 안 돼요. 스마트폰 이전에 뭐가 있었을까요? 우리 셀폰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냥 스마트폰 딱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뭐가 있었죠? 무선전화기가 있었어요. 그죠? 그 전에 유선전화기 다이얼식 있었어요. 그죠?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모시모시하는 전화기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전기가 있었어요. 이 앞 단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까지 온 거야. 지금 세대는 너무나 교만해. 와, 옛날 사람들이 스마트폰도 못 만들잖아. 여러분, 조상님 덕분에 우리 지금 스마트폰 하는 거예요. 너무 교만해. 전기를 만들었던, 우리 얘기했던 아침에 패러데이, 맥스웰, 우리보다 지능이 떨어졌을까요? 천재 중에 천재지. 여러분, 지식하고 여러분, 이 테크놀로지는 다른 거예요. 기술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수가 돼야 돼요. 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술의 누적이 필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고대 나라를 보면 만만한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 피라미드 만들었던 이 아이비스를 보면, 피라미드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만들었던 건축 중에 최고입니다. 우리 이거 못 만들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못 만들어요. 높이가 150m입니다. 바닥이 13A컨데 여러분, 평평도 있죠. 평평도. 얼마나 평평하냐면 그 오차가 15mm밖에 안 돼요. 우리 굉장히 오래 온 거예요. 여러분, 240만 개의 돌이에요.
근데 겉에는 일자인데 안에 들어가면 어때요? 벽돌이 기역자예요. 기역자를 하면서 여러분 이 균형을 다 맞춘 거야. 우리 못해요 지금. 들어가지도 못해. 평균 돌 무게가 여러분 2.5톤인데 맨 꼭대기 어떻게 돌을 놨는지 여러분 별 이상한 얘기들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모르던 것들을 이들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이런 것들 우리 여기 영국에 있는 가장 큰 돌인데 이 수수께끼 돌이라고 부르죠. 애니그매틱 스톤 헨지라고 그러는데 가장 큰 돌이 10m인데 25톤입니다. 근데 이 돌은 여기 있는 돌이 아니에요. 어디서 긁고 가져온 거야. 성분이 달라. 추적해 보니까 아무리 가까워도 30km 떨어진 데서 끌고 온 거예요. 이거 어떻게 끌고 왔는지 알지를 못해요. 이런 것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용된 천문학적 고대 달력은 지금하고 똑같아요. 과거 사람들이 우리보다 지능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뭐가 있나요? 상수도 하수도죠. 그죠? 먹어야 될 물과 먹은 물을 치워야 되잖아요. 이건 여러분 고대 국가들은 우리가 지금 봐도 감탄할 만큼 대단해요. 도시가 건설하면 이게 필수적인데 인도, 중국, 이집트, 로마, 제가 로마를 이제 작년에 갔었는데 여기가 사진 찍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과거 사람들이 과연 우리보다 못났을까? 여러분 예전에 저희는 다 전화번호를 책을 썼죠. 저희 어머니가 별명이 걸어다니는 전화번호부였어요. 외삼촌 집 그러면 탁탁 나와요. 누구 집 구멍가게까지 다 외웠어. 지금 저는 사실 저희 딸들 전화번호 몰라요. 스피드 다이얼 3밖에 몰라. 여러분 아셔야 돼요. 테크놀로지는 우리의 머리를 안 쓰게 할수록 어떡한다? 히트를 친다. 지금은 다 뭐죠? 스마트폰. 못 외워요. 안 외워요. 여러분 제가 우리 옛날에 기타 칠 때는 기타를 다 튜닝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귀로 했어요. 그죠? 예, 귀로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죠? 귀로 안 해요. 다 눈으로 해요. 스마트폰에 있는 튜너로. 아마 모차르트나 베토벤이 이거 보면 그럴 거예요. 너 음악 관둬라. 너 귀를 못 믿고 그렇게 못 믿어가지고 어떡하냐.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테크놀로지는 우리의 능력을 줄게 해야지 히트 치는 거예요. 네, 이제 보세요. 우리 AI 나와보세요. 우리 할 일, 우리 머리 덜 쓸걸요? 맞습니까? 노아홍수 이전에 900살 이상씩 살았어요.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네. 더군다나 그때 하나님이 볼 때 어때요? 싹 쓸어버려야 할 만큼 어땠어요? 죄악이 가득 찼어요. 강포가 있었다 그랬어요. 이 좋은 머리로 여러분 그때 이 일을 했던 거예요. 쓸어버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방주에서 나왔는데 또 바벨탑 샀죠. 만약 하나님께서 언어를 나누지 않으셨다, 그냥 놔뒀다 그러면 우리 어땠을까요? 당장 멸망했을 거예요. 이걸 막으시는 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같이 만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가족별로 언어로 나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미국에 보면 마차에서부터 여기 달 착륙까지 얼마 걸렸냐? 70년밖에 안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 250만 년 동안 깨기만 하고 살아요. 다 끄덕거려. 2만 년 동안 갈기만 하고 살아. 100년도 긴데 1000년이 얼마나 길어요. 10,000년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250만 년 완전히 진화론. 이 시대는 여러분 완전히 진화론이에요. 우리 언제가 좋았다고요? 처음이 좋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게 있는데 여기를 한번 봐보세요. 자, 우리 벨렉 때 빙하시대가 일어났다고 했죠. 바벨탑. 그러면 여러분 에벨보다 그 아들이 먼저 죽어요. 벨렉이. 에벨보다 그 손자 루가 먼저 죽어요. 에벨보다 그의 증손자 수룩이 먼저 죽어. 이해되세요 지금? 따라오고 있어요? 에벨보다 여러분 증손자다 뭐죠? 고손자가 먼저 죽어 나올. 에벨보다 여러분 현손자 데라가 먼저 죽어요. 여러분 이때 깜짝 놀랐을 거예요. 뭘 전달해 주려면 죽어버리네.
조로증이야, 이들이 볼 때는. 아브라함이 됐을 때 이제 에벨보다 더 나중에 죽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누굴 택했다고요? 아브라함을 택한 겁니다. 이건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조건은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우리가 알던 거. 자, 이때 지금 벌써 지금 빙하세 때문에, 언어의 혼돈 때문에 흩어지기 시작했죠? 흩어지느라 정신없죠? 근데 애들이 먼저 죽죠? 또 뭐가 끊겼을까요? 앞에 쌓아놨던 테크놀로지, 기술이 또 끊겼겠지. 우린 여러분, 이런 잃어버리는 역사가 우리 역사입니다. 이 조건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괜히 쓴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자, 이제 그러면 흩어지면서 어땠을까요? 잊어버린 겁니다. 기술도 잊어버렸지만 어떤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왜 죽는지 또 잊어버린 거예요. 자, 이제 구석기 신석기 넘어서 이제 역사시대 넘어갈게요.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 바로 뭐예요? 삼국사기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뭐죠? 삼국유사예요. 근데 여러분, 삼국사기, 삼국유사가 여러분 삼국시대에 썼나요? 아니에요. 고려시대 썼어요. 삼국사기는 고려 210년, 삼국유사는 고려 347년에 썼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삼국시대 때 얼마나 한자가 발달했는데 삼국시대 책은 하나도 없고 고려 210년이 왜 제일 오래된 책이야? 여러분, 진시황만 있던 게 아니에요. 과거에 언제나 왕권이 확립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바로 뭐죠? 분서갱입니다. 앞에 있는 책을 어떻게 한 거예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 정권에 불편하니까, 도움이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역사도 잊어버렸어요. 과연 여러분, 삼국사기, 삼국유사가 삼국시대를 대변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 책은 왜 남았을까요? 그때 정권에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역사도 잊어버렸어요. 과연 우리가 지금 조선시대 역사책을 쓸 수 있을까요? 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기존에 있는 책 베끼는 것밖에 없어요. 과연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써? 좌에서 쓰는지 우에서 쓰는지 완전히 다른데, 이 죄인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바로 전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해. 그런 꿈은 버리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이에요, 이 성경책을 계시하지 않았다, 과연 알 수 있을까요? 이 죄인들이. 우리한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 주셔서 너무 고맙죠? 근데 하나님께서 볼 때는 이 성경을 우리한테 꼭 주셨어야 돼요. 자신이 누구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죄를 미워하는지 알려야 됐기 때문에. 이게 감격이에요. 내 손에 성경이 있다니. 우린 여러분, 우리가 본 것도 못 전해요, 이 죄인들은. 예전에 우리 투어에 역사학자가 몇 번 탄 적이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왔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왔을 때는 그분이 나중에 소감을 얘기할 때 그랬어요. 우리 역사학자들은 역사책에 나와 있는 몇 줄 가지고 몇 페이지 논문 써야 된다고. 써 있는 그게 단데 어디에 논문을 써 또. 여러분, 예전에 우리 유명했던 그 드라마 중에 주몽이라고 있죠. 주몽. 예? 주몽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때 그 주몽 작가한테 어느 기자가 물어봤잖아요. 자료가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명대답을 했잖아. 자료가 없어서 너무 좋았다고. 아무도 뭐라고 못해. 여러분, 주몽이 그 사극처럼 살았을 가능성은 제로. 하나도 안 맞을 거야. 다 작가가 만들어낸 얘기야. 여러분, 우리 드라마 보면서 울며 짜면서 하지 마세요. 작가한테 놀아나는 거야. 아유, 너무 안심해. 막 울고 웃고 막. 여러분, 성경 보면서 아직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분을 위해서 우세요. 나머지 다 가짜예요. 우리 오래 오셨던 역사학자는 그랬어요.
마지막 날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진지하게 내가 생각해 봐야 될 때라고. 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은 거짓말 세상이에요. 역사 시대도 다 거짓말인데, 여러분, 바벨탑 때 흩어졌죠, 그죠? 네, 가족별로 흩어졌어요. 재밌는 건 여러분, 모든 나라가 하는 게 있어요. 고대 국가 다 탑을 쌓아요. 탑을 쌓지 않는 나라는 없어요. 못된 짓은 또 따라해요. 바벨탑. 제가 우리 벌써 작년인가요? 우리 할로윈 사고 난 거, 이태원에서. 저 사고 난 거 보고도 깜짝 놀랐지만 더 깜짝 놀란 건 한국에서 할로윈 그 날이 그렇게 사람이 모이는 게, 그게 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어떤 언론에도 왜 할로윈 때 우리가 모여야 되냐라고 하는 언론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들 추모하는 것밖에 없어요. 안타깝죠. 할로윈이 뭔지 아세요? 그 망자의 축제예요, 그날이. 망자. 우리나라 망자의 축제가 언제예요? 추석. 죽은 자가 우리한테 뭘 해줘? 무덤에 들어간 사람이 우리한테 뭘 해줘요? 완전히 비현실. 우리나라 여러분 비현실로 살았던 나라예요. 조선시대 때 선교사님 안 오고 교회 안 세워졌으면 그냥 영원히 비현실로 살았어. 미국은 현실로 살았었어요. 하나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잃어버리니까 할로윈이 들어와. 비현실. 그때 다 가면 쓰고 다녀요. 이때 여러분 웬만한 마켓들은 여러분 다 일찍 문 닫아요. 왜? 그날 범죄가 제일 높으니까. 가면 써도 아무 말 못하니까 누가 가지고 간지 어떻게 알아? 그걸 여러분 한국에서 따라하는 거예요. 너무 답답했어요. 이 망자의 축제. 여러분, 하나님 잃어버렸던 건 여러분 그 일은 정말 잘 따라해요. 과거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없도다. 여러분, 과연 이 돌도끼나 이런 것들이 뭘까요? 이런 거 뭐 만들었을 수도 있겠죠. 과연 이걸 여러분 250만 년 동안 했을까요? 가는 걸 2만 년 동안 했을까요? 완전히 지나라. 우리 언제 가져왔다고요? 여러분, 제가 똑똑했을 것 같으세요? 노아가 똑똑했을 것 같아요? 100%의 노아예요. 아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완전히 거꾸로. 완전히 거꾸로. 이거 배우면 그러니까 성경 떠나는 거예요. 알고 공부해야 돼요. 그러므로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첫 번째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거라니까. 나머지는 자동이에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기 전에 그러면 지금의 빙하시대 이론은 뭐냐? 다 없어졌어. 이거 하나 남았어요. 천문학 이론. 그래서 이건 좀 다뤄야 돼. 천문학 이론이 뭐냐면 천문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공전 있죠. 공전 궤도가 우리 아침에 얘기했죠. 타원으로 돈다는 거. 그죠? 타원이 약간 이그러진 타원이었다가 원에 가까운 타원이었다라고 하는 주기가 있다는 이론이 나왔어요. 근데 그 주기가 얼마냐? 10만 년 정도 된대요. 자, 10만 년 살아봤어요? 잘 알아야 돼. 이런 거 들으면. 이건 이론이에요, 이론. 자, 두 번째, 지구 자전축이 23.5도죠. 근데 이게 수직에 가까웠다가 약간 수평에 가까워졌다는 이론이 또 나왔어요. 근데 그 주기가 4만 1000년이에요. 본 적 없어요. 그 다음에 세차운동이라고 도는 거 있죠. 팽이처럼. 그게 이제 주기가 2만 6천년이라 그랬어요. 자, 빙하시대 이론자들이 빙하시대 추위가 어떻게 왔을까 찾다가 요것들이 딱 맞아떨어지면 최대치가 나오면 빙하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이론을 낸 거예요. 이걸 바로 우리가 천문학적 이론이라 그래요. 자, 이 이론 여러분 이론 플러스 이론 플러스 이론 플러스 이론이죠. 예? 근데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들이 결론 내린 게 약 250만 년 익숙하죠 벌써? 그죠? 언제예요? 구석기. 왜 250만 년부터 시작했는지도 몰라. 그 이전도 분명히 이전은 여기 적용을 전혀 안 해요. 그러니까 250만 년부터 적용을 해. 250만 년 동안 4만 1000년에서 10만 년 주기로 30회 이상 발생했다.
그래서 마지막 빙기는 만년 전에 끝났다라는 이론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거는 딱 봐도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볼까요? 저때 이래가지고 태양빛이 영향을 주냐? 거의 없어요. 두 번째, 우리가 북극하고 남극 지역에 가까운 데는 태양빛에 의해 가지고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빙하시대가 많이 일어난 곳은 뭐냐면 해류에 의해서 더 영향을 받아요. 이거 틀린 거예요. 만약 한쪽이 최대치가 나오면 한쪽은 최소치가 나와야 돼. 근데 빙하시대 이론자들은 다 알아요. 빙하시대는 남반구와 북반구가 동시에 일어났다는 거. 안 맞아요. 진짜 중요한 거 뭐죠? 여러분, 빙하시대의 핵심은 뭐라고요? 빙하시대 핵심? 눈이죠. 자, 눈은 여러분 춥다고만 되는 게 아니죠. 뭐예요? 대양이 따뜻해야 되잖아요. 대양 따뜻한 얘기는 꺼내지도 못했어. 문제는 뭐냐면 이런 긴 과거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 있던 분이라도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유명 천문학자 프레드 호, 이 사람은 진화론자입니다. 이 천문학자가 이 조롱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걸 밀란코비치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밀란코비치 천문학적 이론은 난방시설이 잘 가동된 방에서, 여러분의 방 아시죠? 방에서 단지 방에 가져간 얼음 조각 하나로 빙하기가 일어났다는 주장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왜? 이 이론에 의한 태양빛은 너무나 미약해가지고 빙하시대라는 걸 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창조과학자 마이클 우드, 이분은 이제 기상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너무 얘기 잘했어요. 최근 빙하시대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 필요한데 그것이 문제가 많고 허약한 이론일지라도 뭐라고요? 없는 것보다 낫다. 과학자들이 말해요. 뭘 물어보면 모른다는 얘기 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뭐라 그러죠? 이론도 있다. 이론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넘어가면 안 돼요. 천문학적 이론은 여러분 공격을 너무 받았어요. 너무 허점이 많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빙하시대 이론이 다른 게 대두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떤지 아세요? 다른 이론이 보편화되기 전까지 이전의 이론을 어떻게 할까요? 계속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우리가 과연 행위로 천국 갈 수 있어요? 저희 천문학적 이론 만든 사람들은 저는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어요. 뭐로? 은혜로. 여러분, 난 이제 진화론 안 믿어하는 표정 짓고 있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 나 진화론 아직도 믿고 있었네. 이제야 구석기 신석기 아셨잖아. 우리가 진화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행위로 안 된다니까요. 무조건 그분의 은혜예요. 근데 이 시대가 진화론 때문에 지금 이 시대가 성경으로 가는 걸 막고 있으니까 저희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더욱더 우리가 누구란 얘기? 죄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난 정말 죄인이구나. 난 못 간다. 우리 애들 완전히 죄인이구나. 이걸 아시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심각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빙하기 연구가들은 천문학적 이론을 사실로 전제하고 이 이론을 설득시키기에 바빠요. 왜? 다른 대체가 없으니까. 자, 우리 천문학적 이론 되셨죠? 그래도 요건 해야지. 그래도 진화론자들은 뭐라고 하나 궁금해할까봐 제가 간단하게나마 한 겁니다. 자, 괜찮았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토픽 드디어. 우리 빙하시대 했죠? 노아홍수, 수빈사막, 공룡, 수명했어요. 바벨탑, 메모드 욕기, 이제 하나 남은 게 언어예요. 자, 우리 석회동굴 했죠? 동물 형성물, 인류 이동했고 석기시대 했죠? 자, 진화론적 석기시대 벗어났어요? 벗어나야 돼요. 우리 언제 가져왔다? 처음이. 종부나 인종, 가인의 아내. 드디어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여기서 이거 안 하고 가야지 다음에 저를 또 초청하는데 약간 여기서 전략에 좀 실수했다는 느낌이 드네. 그래도 해야죠. 저희가 제가 아주 좋아하는 토픽이에요. 사실 저는
제가 보니까 제가 창조과학 사역을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가 창조과학 사역은 리서처가 있어요. 연구하는 분들이. 저 연구소에 있는 교수님들. 지질학, 생물학, 천문학, 과학교육학. 이 네 분야가 있습니다. 저는 이 리서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리서치를 할 줄 알았어요. 하다 보니까 저는 재능이 이 커뮤니케이션, 남들한테 전달하는데 이제 탤런트가 있다는 거를 이제 연구소에 있다 보면 둘로 나뉘어요. 아, 나는 이쪽이구나. 그 미련 없어요. 예, 괜히 이쪽이 잘 맞는데 이쪽 가가지고 고생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저는 지질학이에요, 전공이. 과학교육학이에요. 근데 저는 여러분, 저희 연구소에서 연구된 거 있죠? 그걸 일반인들한테 어떻게 쉽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일이 제 일이에요. 아시겠죠? 언어도 마찬가지로 제가 언어학자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창조과학자 한 것들을 어떻게 저는 연구한 걸 전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가 딱 나뉘어 있다는 거예요. 연구자와 전달자. 전달자고 사이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문헌 연구자가 있어요. 우리 창조과학 선교회는. 그래서 빌 호시라고 미국 친구한테 예를 들면 제가 석탄에 대해서 한 페이지 반 써달라 그러면 이 친구가 여러분 창조과학 연구소에서 나온 내용을 한 페이지 반에 기가 막히게 요약을 해. 참고 문헌까지. 그러면 저는 딱 그걸 가지고 PPT 만드는 거예요. 저희는 이 시스템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겨요. 왜? 우리가 모든 논문 어떻게 읽겠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자 이제 언어를 보면 우리가 언제가 좋았다고요? 처음이 좋았어요. 예. 자, 진화론적으로는 뭐예요? 점점 좋아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다 배웠죠? 멸종과 지금 돌연변이, 적자생존, 자연사태, 행동경쟁. 수십억 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런 거 되다가 아담 된 거 아니에요? 아담과 창조된 다음에, 노아 홍수 겪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진화론을 완전히 거꾸로 바꿔버렸어요. 예. 자, 언어를 보면 언어의 정의는 사물과 생각을 나타내는 신호 체계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는 동물들도 언어가 있어요. 우리 꼬리를 흔들잖아요. 그죠? 월월 짖기도 하고, 지지배배하죠. 알아듣죠? 그러니까 언어들도 이 능력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신호를 하고 알아듣는 것도. 예. 자, 근데 이들도 언어가 있는데, 이들의 언어는 기본적으로는 문법이 없이 신호 언어예요, 신호. 신호로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하는 거는 조금 훨씬 발달되는데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발달돼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너를 사랑해 하잖아요. 주어, 목적어, 동사잖아요. 오케이, 따라오고 있어요. 또 갑자기 또 영문법 시간인가? 이제 아셨죠? 나는 너를 사랑해. 주어, 목적어, 동사. 영어로는 뭐죠? I love you. 주어, 동사, 목적어잖아요. 하여간 여기 뭐가 있어요? 문법이 있어요. 차원이 너무 달라요. 그리고 단어도 어마어마하게 사용해요, 우리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고, 자, 그래서 언어는 우리가 이제 과거를 아는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시대는 다행히 그래도 제가 말을 하면 녹음도 하고 녹화도 하기 때문에 남지만, 여러분들 말하면 어때요? 사라져버리죠. 흔적을 안 남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를 알려는데 흔적이 없어져 버리니까. 화석이란 건 그래 화석이라고 남아있잖아 지금. 이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제 알 수 있는 방법은 첫째, 최근에 언어가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거는 이제 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과거의 녹음 자료가 확보됐으면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과거 문헌, 어쨌든 말을 표기한 게 글자잖아요. 그러므로 과거 문헌 요 세 개 외에는 없어요. 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 녹음 기술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은 녹음에 대한 건 굉장히 이거 뭐 불가능해. 어느 순간부터요. 자, 근데 과거 문헌이 있는데 여러분, 자, 과거 문헌도 여러분, 과거로 갈수록 문헌 숫자가 많아져요, 적어져요? 적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과거로 갈수록 문헌 숫자 점점 책 숫자도 적어진다는 것도 이제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의 기원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처음에는 말을 못하다가 점점 하게 됐다는 기원에 대한 시작이에요. 생각이에요. 그죠? 또 다른 하나는 뭘까요? 반대겠죠. 뭐 처음부터 뭐 할 줄 알았다? 네, 말할 줄 알았다는 거죠.
자, 우리 처음에는 말을 못하다가 말을 하게 됐다. 자, 이게 바로 어떤 사고에서, 세계관에서 나온 뭘까요? 바로 진화론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누구가 연구의 대상일까요? 동물입니다. 동물 가운데 그들이 침팬지가 우리가 가장 가깝다 그러죠? 그러므로 이들의 연구의 1차적인 대상은 이 진화론적 사고에서 나왔기 때문에 침팬지예요. 침팬지가 어떻게 하면 언어를 하나 하는 걸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안 해요. 한동안 했어요. 왜?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문법 구사하는 것 같다라고 했다가도 나중에 보니까 아니에요. 예. 다른 하나가 바로 뭘까요? 처음부터 말할 줄 알았다는 게. 예? 예, 바로 이제 성경적 세계관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그죠?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르시되 나와요.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봐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아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할 때 뭐로 창조했다? 말씀으로 창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분의 뭐라는 거예요? 형상이죠, 그죠?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언제가 좋았다고요? 처음이 좋았죠. 그러므로 아담이 하와를 만나자마자 배운 적도 없는데 완벽하게 뭐라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배운 적도 없이 완벽한 문법과 단어를 그대로 썼어요. 우리 언제가 좋았다고요? 처음이 좋았다는 얘기예요. 전혀 달라요. 자, 이제 이걸 보는 겁니다. 자, 과연 우리가 언어가 자연 발생할 수 있을까? 잠깐만, 한번 실험 테스트를 해볼게요.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이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작은 소년이 산에 올라간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이제 말이 없었는데. 오케이? 여러분, 이게 과연 가능할 것 같으세요? 볼까요? 우리 명사만 먼저 보면 소년이죠, 소년. 소년에서 니은만 빼도 여러분 소녀 반대말이야. 그죠? 산에서 모음만 바꿔도 여러분 선, 손, 순, 신 완전히 다른 뜻이야. 맞습니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왜? 언어는 약속이거든요. 처음부터 약속하지 않으면 말이 나올 수 있냐? 불가능해요. 더군다나 여러분 작다는 형용사는 더 어려워. 그죠? 과연 동사 올라간다? 아, 이걸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언어는 여러분 자연 발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1866년, 자, 우리 1866년인데 종회견이 언제 출판됐다고? 1859년대 이때부터 언어에 대해서도 성경을 빼고 진화론적으로 논문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1860년에 파리 언어학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언어학회입니다. 이건 아직까지 이건 영향력이 있어요. 언어의 기원이 언어학에서 학문의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이에 대한 논쟁을 금했어요. 더 이상 언어학에 대해서 언어의 기원에 대한 논문은 안 받는다. 근데 이때 내린 거의 선언인데 이건 아직까지도 영향이 있어요. 언어에 대한 기원은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이제 여러분 옛날 언어가 복잡할까요? 지금 언어가 복잡할까요? 네? 옛날 언어가 복잡할까요? 지금 언어가 복잡할까요? 지금 상황을 파악 못하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고 반대가 답이라고 그래도 여전히 약간 자기 생각으로 우기는데 언어학자들 고민이 뭐냐면 이거예요. 진화가 맞다면 옛날 언어보다 지금이 더 복잡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복잡하다는 건 뭐냐면 문법적 구조가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언어니까. 두 번째, 언어 단어를 훨씬 많이 사용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언어학자들의 진화론적 사고의 가장 어려움이 언어는 점점 단순해져요. 예. 예를 들면 신약성경 이제 고대 그리스어죠. 고대 그리스어인데 오늘날의 그리스어하고 비교하면 현대어 보면 격, 시제, 숫자, 성등, 동사나 명사 변화가 지금보다 여러분 훨씬 복잡해요. 예. 그래서 문법은 여러분 놀랍게 과거로 가서 어떡하냐? 복잡해져요. 진화론을 거꾸로 해요, 여러분. 자,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혹시 이런 거 아세요? 이 책 아시는 분? 성문 종합영어. 네? 도대체 웃는 의미는 뭘까? 약간 이 책이 뭔지 아는 사람은 나이가 좀 지긋한 분이에요. 저 때는 아까 영어 공부할 때 문법을 강조할 때여가지고 이 성문 종합영어 안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네.
자, 근데 이 성문 영어, 종합 영어 보면 이 문법이 되게 복잡한데 여러분, 문법 중에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어요. will, shall, will 그래가지고 will을 쓸 것이냐, shall을 쓸 것이냐, 주의 의지, 화자의 의지, 복잡해. 진짜 여기서 거의 다 손들어요. will, shall, will 이래서. 근데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갔죠. 미국에 가니까 여러분 이미 shall이라는 단어는 구어체에서 없어졌어요. will로 다 통일돼 버렸어요. 법조문 아니면 여러분 shall I 아주 공손하게 폴라이트하게 얘기할 때 빼고는 정말 shall I 어쩌고 그러면 이제 왕따 당할 정도예요. will로 통일이 됐어요. 자, 이전에 여러분 will, shall 나눴을 때 문법 구조가 어떻다는 얘기, 복잡했다는 얘기죠. 단순해진 거예요. 아직도 관계대명사 시험 나오죠. who를 쓸 것이냐, whom을 쓸 것이냐. 미국 가보세요. 구어체에서 whom이라는 단어 없어졌어요. who로 다 통일됐어요. 자, 이런 것들 우리 다 배웠어요. 이 시제에 대해서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현재 완료 진행, 과거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 복잡해. 이런 거 없어요, 이제. 다 단순화됐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모음조화라는 거 아시죠? 모음조화 아세요, 혹시? 한번 우리 이거부터 하는 게 낫겠어요. 우리나라 보면은 양성모음하고 음성모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예전엔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따로 썼다고요. 같은 단어에서 이걸 같이 안 썼어. 특별히 우리 이렇게 주룩주룩, 뭐 졸졸졸 이런 것 같은 의성어, 의태어 같은 경우는 이게 거의 100% 맞췄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다 깨졌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국어의 모음조화는 15세기 국어에서는 비교적 엄격하게 나타나고 있었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극히 제한된 경우에 그 흔적이 남아있다. 현대는 거의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우리들, 와, 옛날 사람들은 말하기도 힘들었겠네. 이거 다 맞춰야 되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고 있죠? 맞습니까? 말하면서 제가 문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하고 있는 제가 지금 전혀 불편하지 않아. 이게 뭐냐면 말을 할 때 일부러 어렵게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문법적 구조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은 전혀 없잖아. 이렇게 빨리 얘기해도. 이때 여러분 이분들은 어땠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또 볼까요? 오늘날 영어입니다 이제. 서기 450과 1150년 사이에 사용하던 고대 영어와 비교했을 때 시제, 격, 숫, 성별들에 따른 명사와 동사 변화가 줄어들었어요. 다 부서졌어요. 그리고 어휘는 뭐냐면 말할 때 상어는 단어로 하겠습니다. 일단 단어의 사용이에요. 단어 사용이 여러분 65에서 75%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75%는 안 쓴다는 거예요. 단어 숫자가 예를 들면 논문을 쓴다 그러잖아요. 책이 나왔다 그러면 예전 책보다 어떤 단어 숫자가 훨씬 적겠어. 25%로 줄어들었어. 여러분, 단어를 잘 사용한다는 얘기 뭐예요? 그만큼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많다는 얘기죠. 문법을 복잡하게 쓴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머리를 쓰는 거죠. 여러분, 옛날 사람이 똑똑했을까요? 지금이 똑똑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문법적 구조가 복잡하면 어떤 건지 아세요? 첫째,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두 번째 어때요? 정확해요. 세 번째가 중요한데 멋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들 이렇게 직장 나갈 때 남편이 여보 그거 해놔, 갔다 오면 엉뚱한 거 해놓잖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뭐뭐 해놔 딱 얘기를 해야지. 정확하게 얘기하라고. 네. 정확해. 이때는 훨씬 어땠다는 얘기예요? 의사가 정확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멋있어요.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시를 보여드리는데 시가 자유시가 쉬울까요? 정형시가 쉬울까요? 자유시가 쉽겠죠? 여러분, 옛날은 다 어떠냐면 옛날은 다 정형시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영어 같은 경우 이제 그 유명한 데퍼딜스, 월즈워드 아니에요? 네, 우리 영문법과 영문 다 나오죠. 볼까요? 뒤에 보면은 뒤에 음이 딱딱 맞아요. cloud, crowd, hills, daffodils, trees, breeze, shine, wine, way, bay, glance, dance. 딱딱 맞추면서 말을 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옛날에 다 시조했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들어치기 얽어진들 어떠하리. 운도 맞고 숫자도 맞고. 우리도 이와 같이 얽혀 100년까지 누리리라. 여러분, 지금
시인들이 정형시 못 써요. 아마 옛날 사람들이 지금 시인들 그 시를 보면 그럴 거예요. 아니 뭐 이게 있다고 뭐 시라 그러냐 이 녀석은. 운도 안 맞고 숫자도 안 맞고 한 줄로 쓰고 왜 이렇게 여러 줄로 만든 거야. 그래서 뭐라고요? 이걸 산문시라 그러잖아요. 우린 여러분 문법적 구조가 점점 깨졌어요. 이 얘기는 말하는 능력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어른들이 양반들이 시저 못하면 저로 가라고. 여러분 아세요? 저 때만 해도 뭐라고 하지? 프랭카드가 다 뭐냐면 3, 4조 내지는 4, 4조였어요. 왜냐 한글은 여기 나온 것처럼 3, 4조, 4, 4조가 눈에 팍팍 들어와요. 때려잡자 누구누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잔악계나 어쩌고 3, 4조, 4, 4조예요. 딱 지금은 여러분 이 데모할 때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뭔 소리인지 알아들까 말까야. 운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문법적 구조는 점점 어떻게 된다?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진화론자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진화라고 거꾸로 해요. 근데 쭉 가면 문법적 구조가 언제가 제일 완벽했을까요? 처음이죠. 우리 언제가 좋았다고요? 처음이 좋았다.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한 거 맞는 거예요. 적어도 역사적 기간만을 볼 때 언어의 이 사람 진화라 그랬거든요. 진화론자니까. 진화는 점진적으로 단순화된다는 것이다. 진화가 맞다면 점점 복잡해야 되는데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영어 같은 경우는 라틴어나 헬러 단어 사용이 감소해. 지금 안 써요. 거의. 어려우니까. 한국은 뭐예요? 한자 요즘 잘 안 배우죠? 한자가 감소했어요. 그럼 정확하지 않아요. 이 뭔 소리인지 몰라. 여러분 당연히 단어 숫자는 점점 많아져요. 그러니까 백과사전은 점점 두꺼워져요. 왜? 이전에 있던 거 남아있으니까. 여러분 백과사전이 두껍다고 지금 이 시대가 그 단어를 다 쓰는 게 아니야. 쓰는 건 더 작아져. 아세요? 백과사전 두꺼운 게 우리가 그걸 쓴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발명되는 게 발견되는 게 있으니까 많아지는 거지. 근데 여러분 사용하는 단어나 어휘 사용은 점점 줄어들어요. 거꾸로 해요. 요즘은 또 뭐냐면은 또 이렇게 단순하게 써. 자, 이제 잘 따라오고 있죠? 창조과학 탐사 제가 만든 이름이에요. 한국에 오니까 나 창탐이래. 제 허락도 없이. 예전에 우리 그랜드캔에서 고등부가 왔는데 고등부 전도사님이 사진 찍는데 그런 거야. 야야 단사. 단사가 뭐예요? 그 단체 사진이래. 우리 예전에 고등학교 왔는데 그 여학생이 마지막에 그거는 저는 그동안 근자감에 빠져서 그래서 무슨 먹는 건 줄 알았어요. 어디 빠졌다 그러길래.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있는 선생님한테 근자감이 뭐예요? 그러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이래. 봐봐 어른들 표정이 애매하잖아요. 저 보세요. 단어도 어떻게 말도 줄어들죠. 단순해지는데 단순해지면서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지금 이게 이런 뜻인지 모르잖아요. 여기 지금요. 풀어서 쓰면 다 알아듣죠? 단순해하니까 못 알아듣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단순해지면서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 말하는 거 보고 뭐라는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니 얘네들 왜 이렇게 말 바보같이 하니 그러잖아요. 왜? 문법적 구조 다 빠졌지? 도대체 뭔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하지? 여러분 지금 매년 인터넷에 신조어라는 게 나와요. 전 여기서 거의 몰라요. 자, 중요한 거예요. 줄어들면서 안 통한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늘어나면서가 아니에요. 어휘 사용은 점점 줄어들어요. 더군다나. 네. 여러분, 자, 이제 성경으로, 자, 기본적인 이제 어느 정도 됐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겠는데, 방주에서 나왔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명령했어요. 땅에 충만하라고. 네, 그런데, 이때는 어땠다?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그랬어요. 저희가 볼 때는 언어는 문법을 얘기하고 말은 아마도 단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때는 다 통했다는 얘기 하나. 오케이 되셨죠? 네, 그런데 이때 바벨탑을 치면서 뭐라 했어요? 온 땅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어요. 네, 이때 하나님이 이게 중요해요.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을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랬어요. 이때 혼잡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과거는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 빙하세 했죠? 했을 때 이제까지 추세를 봐서 성경을 일부러 안 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이거 피는데 뭐라 그러는 사람 없겠죠 이제?
비현실로 사시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들 때 이 혼잡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발랄인데 이 단어는 영어로는 이 세 가지로 번역돼 있어요. confound, confuse, mix. 자, 이건 똑같은 단어예요. 섞었다는 뜻이에요. 즉 바벨탑 때 언어를 하나씩 새롭게 준 게 아니라 기존의 언어를 어떻게 했다고요? 섞었어. 자, 이제 아셨죠? 이렇게 써있다는 거, 이걸 알고 나면 이제부터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자, 이제 볼까요? 자, 이제 몇 가지 볼까요? 우리 이제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했다. 우리는 이렇게 쓰죠. 주어, 목적어, 동사. 자, 근데 영어는 어떻게 돼요? God created heaven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다 하늘을. 주어, 동사, 목적어예요. 자, 우리 잘 따라오고 있으세요? 자, 근데 히브리어는 좀 달라요. 바라 엘로임 하샤마임. 그래서 원래 이제 이렇게 쓰긴 하는데 제가 그냥 쉽게 썼습니다. 순서를 창조했다 동사가 앞에 나와요. 창조했다 하나님이 하늘을. 자, 보세요. 문법적 순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섞여 있죠. 그럼 비빔밥 드셔보셨잖아요. 즉 안에 이제 달걀도 있고 밥도 있고 뭐 당근도 있고 소고기도 있고 시금치도 있죠. 안에 있는데 이거를 아는 거 넣거나 뺀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걸 어떻게 했다? 섞은 거. 이게 발랄이에요. 되셨어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나에게 걸죠. 우린 에게가 뒤에 조사를 붙죠. 에게. 근데 영어로 하면 뭐예요? 툼이 전치사 앞으로 붙잖아요. 순서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문법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얘기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이제 언어 얘기하면 꼭 나오는 게 있는데, 제가 미시간에서 저희 이제 큰애를 낳습니다. 큰애가 이제 고향이 이제 미시간인데, 자, 거기는 이제 한국 사람이 저희밖에 없었어요. 제가 신학할 때입니다. 그럼 한국말을 누구한테 배워야 되죠? 저희 부부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 아내랑 이런 약속을 했어요. 자, 우리 처음에 애가 언어 배울 때 뭐부터 하나요?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엄마죠. 근데 저희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여보, 얘가 분명히 엄마를 먼저 할 텐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얘가 하나님을 먼저 하게 합시다 그랬어요. 진짜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앞에서 엄마 아빠를 해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 하나님 먼저 하면 나머지 가르치자. 하나님만 계속했어요. 자, 우리 애가 하나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 사모님 뭐 손주 봤다 그러는데 한번 해보라 그러세요. 네. 근데 얘가 말을 막 할 때쯤 돼가지고 저희 장모님이 오셨는데 그때 그냥 홀라당 엄마 해버리더라고요. 엄청 아쉬웠어요, 사실은.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신학 학위를 다 받고 저 연구소 와가지고 언어학 교수님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언어학 할 때 물어봤어요. 교수님 제가 이랬다니까 막 웃더니 아이고 나는 그 이론으로만 배웠는데 실제 한 사람 처음 봤대. 이게 뭐냐면 언어는 여러분 제가 말을 할 때 발음마다 계속해도 될까요 진짜? 이거 끝내야 돼. 어떡할 수 없어. 그러니까 말할 때 에너지를 쓰는데 아시겠어요? 에너지가 더 필요한 발음이 있고 덜 필요한 발음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일 덜 필요한 게 뭐냐면 모음이에요. 아야오요 오요이. 아시겠죠? 그 다음 코막으로 소리한다는 미음 니은. 그러므로 첫 번째 얘가 아직 목구멍 근육이 발달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뭔 거예요? 엄마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목구멍 근육 쓰면은 아빠까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 건 여러분 목구멍 근육이 많이 발달해야지 할 수 있는 발음이에요. 근데 지금 기지도 못하는데 뛰라 그러니 얘가 들려도 할 수가 있나? 언어를 이렇게 에너지 레벨로 나눠요. 그래서 모음이 제일 낮아요. 자, 이제 모음이 제일 낮은데 이 에너지 레벨이 낮은 거는 발음을 하기 쉬워요. 발음하기 쉬운데 쉽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 변하기도 쉬워요. 자, 제가 예를 들면 저는 저희 어머님이 저희 아버님이 고향이 평양 옆에 영변이에요. 평안도. 우리 어머님은 신우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주위에 다 삼촌, 외삼촌 다 평안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어머니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어렸을 때. 네? 오마니 그랬죠. 저는 지금도 저희 어머니한테 이렇게 친근하게 할 때 오마니 왜 그러시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어른들은 제 말투 보고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너 부모님 평안도 사람이구나 그래요. 제 말투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근데 여러분 서울에서 뭐라 그래요? 어머니라 그래요. 그죠? 저쪽 부산 쪽에 뭐라 하냐면 어머니라 그래요. 원래 같이 썼겠죠, 그죠?
근데 따로 써서 같이 하겠습니다. 격리. 자, 이제 또 격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격리에 대해서 언어를 하면 지금은 바벨탑 이후부터 아마 시작해야 될 건데, 그러면 언어는 바뀌는데 뭐부터 바뀌냐? 언어의 에너지 레벨이 낮은 뭐부터? 모음부터 바뀌어요. 되게 모음이 바뀌어 있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서울에서는 그랬어요 그러죠. 근데 충청도에서 뭐라 그래요? 그랬시유 그러죠. 모음이 바뀌어 있잖아요. 원래 같이 썼겠지. 격리되면은 언어가 바뀌는데 뭐부터? 모음부터. 자, 보세요. 서울에서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전라도에서 뭐라 그래요? 그랬단께 그러잖아. 확 모음이 줄어들 버렸잖아. 격리가 되면 어떻게 된다? 모음이 먼저 바뀌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일단 여기까지 하고, 발음 혼잡 가능성을 근데 이제 아까 뭐예요? 문법적 순서가 바뀌었다 그랬죠? 단어다가 바뀌었다 그랬죠? 단어가 바뀌었다는 건 발음이 바뀐 거예요. 단어 소리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모음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언어의 기원을 연구하는 분들은 모음은 관심이 없어요. 왜? 옛날에 어떻게 썼을지 알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언어의 기원을 연구하는 사람은 자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남아있었으니까. 자, 근데 예를 해볼까요? 영어로 그냥 하면은 God created heaven.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케이?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발음이 바뀐 거야. 제가 한번 막 무작위로 바꿔본 거예요. 이 단어들을 God인데 DOG로 바꾸고, 이걸 밑에를 그대로 요선 다 있는데 약간 바꾼 거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읽어보면 도그, 레카데트, 네헤바, 전혀 다른 단어가 됐죠.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어요. 자, 거기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문법 순서까지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사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만 발음도 자음의 순서가 바뀐 예가 너무나 많아. 이거 가지고 책이 나온 것도 있어요. 같은 뜻인데. 여러분, 우리가 도로다 그러잖아요. 도로인데 어때요? 도로면 영어로 하면 뭐죠? DR이죠. 도로니까. 근데 영어로 뭐예요? 로드죠. RD잖아. 이 얘만 모아가지고 나온 책들도 있어요. 과거 누굴 만나야 된다? 알고 보면은 진짜 문법적 순서 바뀌어 있죠? 발음 바뀌어 있죠? 오케이.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여기가 이렇게 다양해지나 보는 겁니다. 바벨탑 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돈시켰어요. 가족별로 이제 같은 언어를 쓰게 하셨어요. 근데 창세기 10장에는 70명의 이름이 나와요. 오케이, 되셨죠? 자, 이제 70개로 나눈 걸 이제 그냥 ABCD로 한 겁니다. 자, 근데 그 중에 한 가족을 한번 예를 들게요. 아시겠죠? 이 가족이 이동을 한 거야. 자, 이제부터는 바벨탑 사건 끝난 다음입니다. 하나님은 혼잡시켰죠? 자, 그런데 흩을 때 A가 잘 나왔어요. 나오다가 무슨 일 때문에 따로 살게 됐어. 이 가족이. 자, 이때 뭐가 일어났다? 격리가 일어났어요. 자, 격리가 일어나면 아까 모음부터 바뀐다 그랬죠?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데 A-1, A-A2, A1, A2가 있죠? A1, A2의 차이는 A하고 B의 차이보다 어떻다? 적겠지. 오케이. 그러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언어도 단순해진 거예요. 자, 근데 A1은 또 나뉘어가지고 A1-1, A1-2가 됐겠죠. 그죠? 그럴 수 있겠죠. A2는 뭐예요? A2-1, A2-2로 나뉠 수가 있겠죠? 그럴 때, 그러면 A1-1, A1-2는 A1과 A2보다는 어떻다? 덜 차이가 있다. 아시겠죠? 이러면서 흩어질 때 여기 나온 것처럼 혼잡도 일어나고, 손실도 일어나고, 단순화가 일어나고, 격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어때요? 언어들이 다양하게 된 거예요. 이건 여러분, 지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가 어딘가요? 우리나라하고. 일본입니다. 그죠? 근데 일본은 세계에서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하고 언어가 어때요? 제일 비슷한 나라예요. 같이 왔겠죠? 근데 어떡한 거예요? 격리가 됐죠? 또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유사해. 더군다나 우리 또 대한민국에도 왔겠죠? 와가지고 어땠어요? 이들이 또 나뉘어가지고 그때는 교통수단도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평안도 어땠을까요? 격리가 일어났겠죠? 어머니, 오마니, 어머니 된 거예요.
단순해지면서, 여러분 제주도도 어때요? 우리나라보다, 우리나라지, 큰일 날 뻔했네. 내륙보다 어때요? 제주도, 사투린. 정말 다르죠? 왜? 이 나머지 경상도, 전라도 이때보다 먼저 나뉘었고 더욱더 왕래가 없었으니까. 이제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가는 데가 이 대만, 중국, 한국, 일본을 갑니다. 자, 이 네 나라의 공통점이 뭐죠? 다 글을 쓰는데 뭘 써요? 한자를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한자를 서로 못 읽어요. 왜? 한자가 너무나 복잡하니까 어떻게 써요? 다 단순화시켰어요. 중국이 제일 많이 단순화시켰는데, 근데 단순화할 때 그래도 네 나라가 모여가지고 우리 같이 단순화합시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근데 다 단순화할 때 지가 편한 부위, 다 다른 부위가 반순화된 거야. 못 읽어. 마찬가지 이때 격리가 됐을 때 어떻다는 얘기예요? 단순화된 부위가 언어마다 다 달랐다는 거예요. 격리된 동네마다 안 통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면서? 단순화되면서. 자,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이제 아담과 하와는 한 언어를 썼겠죠. 근데 방주에서 나왔어요. 근데 얼마나 있다가 바벨탑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시킨 거예요. 근데 올라가면서 또 나뉘었겠죠. 그 나뉜 이거는 처음에 나뉜 것보단 덜 다르겠죠. 이걸 통해 가지고 언어학자들은 어족이라는 거를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 어족은. 그래서 여기 어족이란 걸 하나의 공통저상에서 갈라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언어들을 통틀어 일컫는 용어인데, 대부분의 언어학자들은 최초에 80에서 100개의 어족이 있었다는 데 동의해요. 이게 쉬운 건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때 70명이 나와요. 창세기 10장에. 이는 어때요?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우리나라하고 가장 어려운, 여기 우리나라하고 어려운 게 바로 영어입니다. 우리나라가 영어 배우고 제일 어려워요. 우리나라 일본 사람들이. 이거는 뭐 발음도 다르고 뭐예요? 이거 순서도 완전히 다르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온 것처럼 바벨탑 때 이렇게 언어를 섞었다. 이걸 얘기한 겁니다. 흩어진 거예요. 흩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격리가 일어난 겁니다. 이때 피부색도 달라졌지만 언어도 또 격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여기도 봐도 홍수 이전에 900살 이상 살았죠? 그죠? 바벨탑 홍수 이후에 400살 중반 살았죠? 그 다음에 또 200살 초중반 또 떨어지죠? 우리 언제가 좋았다? 언어도 언제가 복잡했다? 처음이에요. 이 모든 게 성경적으로 보면 다 맞아요. 그러면서 점점점 나이가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어때요? 더 기술도 전파되고 더 어리석어졌겠죠? 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나이는 노아가 보면 베이비야. 이게 언제 나만큼 자라? 예. 그래서 우리가 언어 요소의 현실을 보면 진화가 맞다면 언어 요소가 어떻게 될까요? 획득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현실은 어떠냐? 언어의 변화는 요소가 어떻게 돼요? 손실이 일어나요. 획득돼야 되는데 거꾸로예요. 근데 거기다 섞었다는 건 맞는 겁니다. 자, 미국에 살지만 이제 외국 영어를 써야 되는 거죠. 외국어 정말 어려워요. 제가 우리 30년대도 여러분 아직 스트레스 받는 게 외국어예요. 제가 우리 미국에서 지질학 강사 생활을 했었는데 대학교에서 저는 아직 그 강사했을 때 첫 시간을 잊어버리지 못해요. 얼마나 긴장됐겠어요. 제가 한국에서 강의를 안 해봤는데 미국에서 처음 강의를 해보는 거예요. 저녁 낮 2시였는데 강의가. 그러니까 2시면 어떻게 해요? 교수님이 처음 하는 뭘까요? good afternoon이에요. 저도 뭐라 그랬을까요? good afternoon 했죠. 덜덜덜 떨면서. 그러면 학생들 중에 good afternoon이 나와요. 한 명도 안 하더라고. 순간적으로 여러분 그때 기분을 아세요? 지금 교실 문을 박차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나갈 수 없는 현실. 그때 이 친구들이 알아듣긴 했던 것 같아요. 제 액센트가 좀 이상하니까 조금 생각하다 알아들은 거야. 그래서 대답할 타이밍을 다 놓친 거야. 별로 안 웃긴가 본데 약간 저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여러분 바벨탑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창조과학자들이 언어에 대한 책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요거 하나만 하고 우리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욥기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우리 언어의 기원에 대해서 굉장히 뛰어난 분이 계십니다. 너무 자랑스럽게 최보았으니까 한국 분이겠죠? 정말 한국 분이에요. 저 연구소에서도 오면 아주 그 회장님이 안부를 물어볼 정도로 저한테 뛰어난 분입니다. 자, 이분이 이제 논문을 쓴 게 욥기인데 욥기에 대한 언어학적인 통일성과 대칭성이라는 건데 한번 이런 걸 해볼게요. 영어로 이런 거 있어요. 마담, 아임, 아담이라는 뜻이 그리 아시겠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예요? 아줌마 제 이름은 아담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별일 없어. 영어로 읽으면 거꾸로 읽어도 마담, 아임, 아담이에요. 아시겠죠? 예? 또 was it a cat I saw? 이게 내가 봤던 고양이냐? 이러면 뭔지 몰라. 근데 이 문장도 어때요? 거꾸로 읽으면 똑같아.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문장을 가운데를 자르면 요렇게 하면 딱 똑같은 알파벳이 만난다는 거야. 여러분 이거 우연이 됐을까요? 누가 머리 굴려가지고 막 알파벳 뺐다 넣었다 해가지고 만든 걸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이거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이거 누가 한번 장난쳐보려고 해본 거야. 아시겠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언어학적인 대칭성이라 그래요. 자, 아까 우리 과거로 갈수록 어땠어요? 운이 딱딱 맞는다 그랬죠? 끝에 발음이. 근데 여러분 더 가면 어떻게 하냐면 양쪽이 만든 경우가 있어요. 양쪽을 맞추면서 말을 했다고요. 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욥기가 있죠. 욥하고 욥의 친구들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다가 욥기 38장부터 누가 등장해요? 네? 하나님이 등장해가지고 이때 일방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때 하나님이 등장해서 일방적으로 얘기할 때 갑자기 히브리어로 문장이 여러분 대칭성이 보여요. 더군다나 가운데로 잘랐을 때 가운데로 갈수록 언어 에너지 레벨이 높은 발음이 몰려요. 이걸 우리가 언어학적인 통일성이라 그래요. 제가 여쭤봤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언어를 어렵게 썼을까요?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거는 언어의 창조자 아니면 이걸 못 쓴다.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하면서 대칭성과 통일성을 이루는 건 이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욥도 썼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보다 너무 나죠. 욥의 친구들 썼어요. 근데 욥보다 더 나죠. 그러니까 옛날에 얘기했죠. 시조 못 쓰면 어떡하라고요? 저를 가라 그랬듯이 그때 여러분 욥은 말빨에서도 언어학적인 말빨에서도 친구들이 따라올 수 없었던 얘기예요. 하나님은 더더욱 비교할 수 없어. 여러분 성경은 정말 놀라운 책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언어를 쓸 때는 지금보다 어떻다는 얘기가 훨씬 정형화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상황을 적은 게 아니라 그 중에 중요한 구절들은 뭐죠? 예수님을 예언하는 구절이에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라. 이 문장이 여러분 히브리어로 하면 완벽한 대칭성이에요. 제가 그 교수님께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썼을까요? 이건 여러분 하나만 빼도 손댄 걸 알 수 있어. 하나님 말씀에 가하지도 말고 감하지도 말라. 여러분 성경은 말해요. 언어학적으로 봐도 난공불락이에요. 이게 우리 손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이때 언어가 혼돈됐을 때 여러분 흩어질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네, 흩어지면서 잊어버린 거예요.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진화론적으로는 하나도 안 맞아요. 아직도 노력해. 근데 증거 찾을 일 없어요.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가 언제 가져왔다? 처음이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어떻게 했다? 혼돈시켰다. 정확해. 여러분 우리 언어 때문에 불편하죠? 맞습니까? 영어 공부해야 되잖아. 중국어 공부해야 되잖아. 저도 여러분 목사님들도 히브리어 공부해야 돼. 하나님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바벨탑을 경험했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는데 손주가 물어본 거예요. 할아버지 왜 저 나라 옆에 나라 이렇게 말 저렇게 바보같이 해요? 여러분 그랬던 적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반드시 있었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뭐라 그랬을까요? 원래 말 통했었다 쟤네. 답 쌌다가 갑자기 말이 안 통했다. 우리가 언제까지 왔다? 예전엔 좋았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 전했겠죠. 여러분 하나 아셔야 돼요. 불편한 게 하나님 모르는 것보다 나아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야. 불편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역사를, 우리가 했던 일, 그때 하나님이 했던 일을 꼭 전하고 싶었어. 비가 왔을 때 나와가지고 아니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 치유와도 왜 맞는 거예요? 손주가 물어본 거야. 그럼 이걸 알았던 할아버지가 얘기했겠죠? 이런 치유와도 없었다. 이거 우리 잘못이다. 여러분 이때 누구 또 얘기했을까요? 자신이 했던 일, 하나님이 하셨던 일 했겠죠.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것보다, 과거 불편한 게 하나님 모르는 것보다 나아요. 이 마음을 알아야 돼. 여러분 사시면서 불편한 거 있죠? 근데 불편할 때 누구 떠올라요? 어려울 때. 그 불편함 주고 싶겠어요? 이 사랑의 하나님이 불편한 게 하나님 모르는 것보다 낫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걸어가다가요 발바닥에 가시 찔린 거야. 누구 잘못이죠? 가인하고 아벨이 손바닥에 가시 찔려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온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이런 거 왜 만들었어요? 여러분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해야죠. 이런 거 없었다. 엄마 아빠 너무 미안하다. 우리 언제까지 왔다? 죄 때문이다. 여러분 불편한 게 하나님 모르는 것보다 나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 우리가 했던 일, 그게 적혀 있는 게 바로 성경책입니다. 이게 우리 손에 온 거예요. 이 성경책을 맡길 곳이 있는데 그 맡길 곳이 바로 어디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하나 아셔야 돼. 교회 떠나면 비현실이야. 첫 번째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 그냥 풀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퍼즐 조각이 이렇게 맞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지구상에서 이 퍼즐 조각이 이렇게 맞힌 그 경험한 사람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0.000. 여러분 이거 아는 분들 하나님이 쓸까요 안 쓸까요? 도대체 옆에 교회 이거 알까? 알 것 같아요 이걸? 여러분 이거 아는 분밖에 못 씁니다. 엄밀히 성경을 확신하는 사람, 그분이 예수님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경 있는 게 이거 이상 축복은 없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읽겠는데요, 많이 읽었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과거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증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